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5월 27일 비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자, 올해는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로요. 한국 영화가 탄생한 지 딱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런 시기에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최고상을 받게 돼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이 봉준호 감독은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은 소심한 영화광이 이런 최고의 상을 받을 줄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면서 마치 판타지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영광이 있기까지 많은 영화인들의 노력과 열정, 거기다가 또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영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수상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 한국 영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로 이 때이른 무더위가 주춤할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천에는 10mm, 청양 정사는 22.5, 천안은 7.8, 세종고는 1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내리는 곳은 최고 40mm까지 예상되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후 늦게야 완전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안과 당진, 서산과 보령 등 충남 6개 시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기는 더없이 깨끗하고요.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2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2도, 세종과 대전도 2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0도, 예산 21도, 부여는 22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 중부 3m, 남부 역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계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또 문학계에도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미술도서관 숲에서는요, 지난 2014년부터 100년 동안 매년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미공개 작품을 100년 후에 출판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작가로는 처음으로 한강 씨가 선정이 돼서 한강 씨가 쓴 작품은 2114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올해 작가로 선정된 한강 씨의 작품은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제목 외에 뭐 작품 내용이라든지 작품 분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과연 그때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희도 궁금한데 100년 후면은 저희가 그 반응을 알 수는 없겠지만 예. 네,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10번이 지나가는 거니까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그 반응을 직접 들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여러분이라면 100년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진 주제 100년 후 전하고 싶은 보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라면 네. 100년 후 다음 세대에 어떤 선물을 전해주고 싶나요? 네, 사실 뭐 10년 후, 20년 후는 생각해봤지만 100년 후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들 잘 보존해서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좋아요. 마을 예. 탐구대장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제가 보니까요, 지역별로 세종시가 정말 가장 행복한 도시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마침 또 행복도시 세종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마을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이 세종시 출범과 함께 탄생한 첫마을, 바로 한솔동인데요. 이 따뜻한 배려와 소통으로 주민들 간 화합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따뜻한 배려와 소통으로 행복한 도심 속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종 첫마을 한솔동을 찾아갑니다. 이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세종시에 제일 먼저 터를 잡은 곳이 첫마을 한솔동인데요. 이곳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는 공모를 신청한 내부 공무원을 시민이 면접 또는 투표로 추천하거나 개방형 공모를 통해 공무원이나 민간 경력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세종시. 한솔동 주민들도 동장님을 직접 뽑았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동장님, 제가 들은 게 사실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뽑히게 되신 거예요? 한솔동장 공모 신청을 해서 시민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한솔동 운영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동장님. 혹시 1대1은 아니었죠? 네, 1대1은 아니었습니다. 3대1이었습니다. 오, 3대1. 시민주권 특별시를 만들어가는 세종시에서 시민 추천제를 통해 선출된 한솔동 김온회 동장님. 주민들의 애정이 남다릅니다. 와, 주민들이 직접 뽑은 동장님이라 그런지 같이 오셔서 이야기하니까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좋아졌네? 동장님을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있었죠. 어떤 이유가? 인정합니다. 잘생기셨어요. 공약들을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에 쏙쏙 들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통쾌했어요. 네, 그래서 거침없이 투표하게 됐습니다. 이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능력과 개발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솔동에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어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정음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존 센터의 부족한 기능들을 보강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조만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입을 못 다물겠어요. 이로만 계속 보게 돼요. 맞습니까? 네. 예전에는 관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다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우리 이번 정운관은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안한 사업 내용을 다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오롯이 담긴 복합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 이곳 역시 애정이 남다른 곳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나 둘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정말 꿈 같은 일이 주민들 앞에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민들 모두가 정말 이 날을 오픈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다, 오늘 그날이지? 스마일! 오늘 한솔동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날인가요? 스마일! 스마일!
저 인사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동네 주민 아니라고? 아유,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스마일.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수업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첫마을 스마일은요. 마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가는 모임입니다. 세종시에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이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주민들 간에 소통하고 연대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는 환경은 좋죠, 도시 환경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행복도시에서는 세종시의 이 신도시는 행복도시는 이분들이 공동체를 탄생시킨 곳이죠, 사실은. 요즘 한솔동 주민들은 상가 활성화 문제로 고민이 깊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 곳이었는데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둘러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살짝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네네. 느껴지거든요. 100집 정도 융성했을 땐 됐는데 지금 한 60집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빈 상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해결을 상인만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도 같이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재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쫙 가잖아요. 마치 내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인 주민들. 앞으로는 시민주권 대학을 통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간다고 하네요. 이 상가를 부흥을 시켜야지만 우리 마을이 살 것 같고,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마을을 일굴 수 있는 이런 기대의 희망이 생깁니다.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죠? 언제 오시지? 안녕하세요. 반갑긴 반가운데 왜 이곳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저 좀 무서운데? 더 묻지 마시고 일단 한번 가보시죠. 예? 가셔요. 어디? 저 잘못 안 했어요.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분들이 저를 끌고 오셨어요. 저는 무단횡단 한 적도 없고요. 불법 주차도 안 했는데. 캠페인 나가셔야죠. 네? 캠페인이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웃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솔동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층간소음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니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다툼이 다소 감소되지 않을까. 주민들 간 단합 하나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한솔동 주민들. 7년째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통해 끈끈한 정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니 어찌 안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은 마을이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처음에는 어색한 행사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밥도 같이 먹고 아는 사람도 하나씩 늘어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솔동에서 세종시로 다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 동네에 가서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야, 이런 걸 보면서 시작하길 잘했다. 푸른 자연이 곁에 있어 첫마을 공동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숲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을 감싸고 있는 입자루를 이렇게 떼서 이 끝에를 살짝 빨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 꿀맛! 그래, 우리 꿀맛 진짜 나는지 한번 먹을 거야. 너도 나도 한 입씩 꿀맛을 보는데요. 맛없지? 맛있어? 해봐, 여기. 왜 뭐죠? 다시 먹을 거야. 어때? 다시 먹을래요. 새롬동에는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게 잘 아직 활성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기회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마을을 좀 더 사랑하고 재미나게 이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집 앞에서 이런 숨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척박한 도시에서 천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온기를 나눠 가졌던 한솔동 주민들. 세종시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관심과 집중이 되는 그런 단지가 우리 한솔동 천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조금만 못해도 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런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 한솔동에서 많은 경험들이 세종시에 퍼져서 세종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작이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첫이라는 거. 그리고 산, 강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좋고 특히 이 생태터널 위에 있는 이 산책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어느 도시에 가도 없는 그런 산책로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터널이에요. 앞으로 천마을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파트, 어른들이 먼저인 아파트,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서로 배려하는 배려심이 더 깊은 그런 아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보다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밝게 뛰어놀고 즐겁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한솔동 주민들. 회색빛 도심 속이지만 아파트의 울타리를 허물고 화합하고 소통하며 오늘도 활력 넘치는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도시에서는 이웃들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세종시의 맏형답게 이 한솔동 주민들이 공동체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13년부터 7년 동안 주민화합 한마당을 개최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이들은 마을이 키운다라는 신념으로 바람개비 마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천마을 벼룩시장 그리고 시창작 교실 이외에도 많은 그 화합을 다지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한솔동이 직면한 문제들을요, 주민 전체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동 상가 활성화 문제도 상인회뿐만이 아니라 한솔동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이렇게 해결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문화들이 또 다른 마을에 다 퍼져서 모든 마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정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자,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또 주민들이 그 무한한 능력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선물 꼭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실 텐데요. 자, 지금 퀴즈 풀 준비 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번 주 마을 탐구 생활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선 세종시 한솔동에 다녀왔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할 경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회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다음 보기 중
법적으로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노랫소리, 2번 발걸음 소리, 3번 개 짖는 소리. 네. 다 아파트 내에서 이 소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중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네. 뭐 모든 분들이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는 거. 그거 하나를 좀 고르시면 골라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 두 개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좀 아닌 게 있어요. 잘 고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개 짖는 소리입니다. 이 개 짖는 소리 같은 동물 소리나 화장실 등에서 들리는 급배수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로 인한 갈등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네, 이 층간소음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 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 어릴 때 한 번쯤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접했을 텐데요. 요즘에는 또 영화로 개봉을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알라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3, 2, 1. 중동의 민화들로 구성된 설화집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주인공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이란, 2번 중국, 3번 프랑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예, 너무 쉽게 맞히시려고 하면은 오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예, 그 중자로 시작되는 말 이렇게 하면 중동, 중남미, 뭐 중국, 중사, 중화요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중자로 시작되는 말 생각해 보시면. 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자, 이 중자로 시작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중국입니다. 이 알라딘은 아랍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의 나라는 아랍에서 생각한 중국을 그린 것으로 등장인물로 황제가 아니라 술탄이 나오지만 원래는 아랍인들이 신비하게 생각한 동양의 나라,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요. 알라딘도 중국인입니다. 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이후에 알라딘 하면 당연히 아랍을 떠올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알라딘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OX 퀴즈가 나올 텐데 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OX 퀴즈. 식당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요. 자,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2, 1. 네,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업장에서는 신발을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발 바뀌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문구 많이 보는데 물론 그 주인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무책임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조금은 예, 네. 조금 들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어떨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걸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런 경고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 152조 3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요. 단 배상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값비싼 물건은 따로 이렇게 맡겨놨을 때에만 분실 시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물건의 종류에 따라 배상 책임도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알아두면 좋은 경제 상식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현재 미국 달러로 1달러는 원화 약 1,200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달러 교환 비율이 4자릿수인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제기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것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1,000원을 1원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인플레이션, 2번 리디노메이션, 3번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걸까요?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사상식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바로 정답을 맞힐 텐데 네. 우리 그 주부들이라든지 좀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정답을 딱 봤을 때 네. 그 떠오르는 단어, 뜬금없는 단어들 네. 뭐 라디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네. 라디오. 도미노가 떠오르기도 네. 하고 예 그러네요. 저는 링딩동이 생각나는데요. 링딩동. 네. 요즘 세대고 예, 네. 어르신들 생각에 뭐 라디오나 뭐 도미노나 네.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단어들 보시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리디노미네이션이죠.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 단위만을 바꾸는 화폐 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2번의 리디노미네이션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00원이 1원이 되는 화폐 개혁. 단순히 생각만 해도 물가 상승이 염려가 되는데요. 정부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답은 리디노미네이션이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 몸에 좋은 토마토 문제 준비했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채소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다음 중 토마토와 같이 먹었을 때 상극인 식품은 무엇일까요? 1번 튀김, 2번 달걀, 3번 설탕.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던데. 그렇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가지 보기 중에 이거와 함께 이 토마토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튀김하고 토마토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주로 많은 분들이 이거와 이거를 같이 먹죠, 토마토와. 네, 저희 예. 엄마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설탕입니다. 토마토에는 펙틴과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설탕이 인체 내에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마토와 설탕을 같이 먹게 될 경우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상극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토마토는 살짝 이렇게 데쳐 먹으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어떤 분이 행운을 가져가셨을까요?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휴대전화 끝자리 8964번님, 0567번님, 8625번님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느낀다는 이 월요병.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김지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극복하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월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생각해요? 금, 토일 이 주말 계획을 세워놓고요. 어. 주말 생각만 계속해요. 그럼 아. 일주일이 금방 가요. 그러니까 주말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네. 이 월요병 특효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말 여행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설렘으로 이 한 주를 보내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 그런 여행지 중에서 이 안동은 어떨까 싶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월영 장터로 함께 떠나보시죠.
초록의 물씬 풍기는 완연한 봄, 황금 같은 주말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가득 머금은 봄나들이 명소 월영교의 주말은 누구보다 특별합니다. 색다른 주말을 원하는 분들이여 월영교로 오라! 고즈넉한 나무다리, 민속촌을 배경으로 활기 넘치는 주말 장터가 펼쳐집니다. 월영장터 봄나들이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동하면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 월영교. 별이 쏟아지는 물빛과 전국 최장 목조다리의 운치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상춘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월영교 가로수길에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안동을 찾은 관광객까지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하여 월영장터. 재밌고 특이한 거 많아요. 구경하시고 가세요. 수제로 한답니다. 한번 맛보시고 가세요. 작은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프리마켓형 마을 장터가 월영교 가로수길을 점령했는데 일반 시장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물건들이 한가득. 소재 스카프 있고요. 예쁜 모자, 팔찌, 다육이와 꽃차까지. 2구역 금손 총출동. 다양한 수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네, 안 그래도 월영교를 자주 나오는 편인데 오늘 또 나와보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프리마켓도 한다고 해서 가다가 보니까 또 제가 또 관심 있는 또 방향제도 있고 해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요즘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까지 홀딱 반해버리게 한 완동 월영장터의 매력. 서울에서 친구랑 놀러 왔는데 월영교가 너무 예뻐서 놀랬고 사진도 찍을 때가 많아서 인생샷도 많이 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딸기청이랑 아까 동전지갑도 샀는데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안동의 대표 관광지 월영교와 프리마켓이 결합된 주말 장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월영교 보고 장터 구경까지. 시민들의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월영장터. 프리마켓이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작가님들 그리고 로컬 푸드 생산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야외나 혹은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마켓을 여는 것입니다. 저희 월영장터도 크게 보면은 프리마켓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2015년 10월에 신세동 벽화마을에서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공예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외부와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봄나들이만큼이나 아기자기한 설렘을 안겨주는 마을 장터 열리는 날. 월영교에서 장터가 열린 지도 벌써 1년 반째라고 하는데 월영장터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는 이제 시장에서 사입을 하거나 뭐 흔히들 볼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 장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 아니면 장터 자체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여기 나오시는 셀러분들이 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창작이 들어가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시기 힘든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따라 월영교 한 바퀴 걷고 나서 월영장터로 향하면 평소 지역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숨어있던 가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꿀잼 보장,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 저는 평소에는 시내에서 수제청을 판매하는데요.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 월영교에서 수제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제청은 과일을 직접 다 착즙해서 만드는 수제청인데요. 많은 분들이 맛보시고 맛있다고 많이 사가십니다. 네, 요거는 된장 간장인데요. 요거는 고로쇠로 만든 된장이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 된장이고 여름에 또 고기 많이 구워 먹잖아요, 야외에서요. 그래서 이제 쌈장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고로쇠로 만든 이제 그 일반 간장도 있고 고로쇠 물로 만든 간장도 있어요. 고로쇠 간장이어서 되게 달콤하고 음식에 넣어도 되게 맛있고 네, 샐러드에 먹을 수 되게 맛있어요. 성별불문, 연령불문, 가볍게 마실 나온 안동 시민들도 멀리서 봄나들이로 안동을 찾은 손님들도 모두 월영장터를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서울 동창들이 서울서 와서 지금 같이 걷고 있는데 저도 이 가까운 예천 살아도 모처럼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이런 벼룩시장 같이 이렇게 이런 좋은 시장이 생겼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널리 알려드리고 싶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데 와서 구경 좋게 하고 가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취향 저격, 춘심 자극하는 예쁜 팔찌에 눈을 떼지 못하는 꼬마 손님.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제 팔찌로 활용 점정. 오늘의 코디 끝. 어우, 귀엽다 귀여워. 저희는 여기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자립훈련이랑 직업훈련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직업훈련으로 여기 디퓨저랑 캐릭터 팔찌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요 만든 제품을 이제 장터에 나와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조금 벌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 꽃과 화분 나눠드립니다. 원래 이벤트는 서프라이즈가 제맛. 깜짝 이벤트에 줄 지은 사람들. 봄나들이의 활기찬 장터 구경. 선물까지 받으니 기분은 축하드립니다. 갈거에서 이긴 거예요. 짱이다.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장 보는 게 여간 일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걱정 뚝! 월영장터에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완비되었으니 엄마도 만족, 아이도 만족.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출출한 배 달래봐야죠. 시원한 음료 한 잔과 아삭한 사과 한 입. 오고오고 맛있죠요? 맛있어. 장터의 배경이 월영교인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복 체험인데요. 고즈넉한 민속촌과 월영교, 복잡복잡한 프리마켓, 월영장터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간직하는 또 다른 방법 캐리커처. 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금손 100점, 추억 만점 드립니다. 저 오늘 날씨가 봄 날씨여서 어머니랑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어머니가 머리기를 하고 이런 것도 사주고 또 눈에 좋은 이런 차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엄마가 오란다 해서 이런 맛있는 오란다도 사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나온 김에 추억 만들려고 캐리커처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봄날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터가 아닙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반짝 열리는 주말 프리마켓 월영장터. 하지만 이 만나면 싶다고 걱정할 필요는 no. 주말이면 장터는 또 열리니까요. 저희 월영장터는요, 지금 지역과 인근 지역에 많은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마켓이나 작가님들을 통해서 이 해당 지역의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개발을 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의 소득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안동 대표 관광지 월영교가 들썩들썩 신나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아기자기한 감성과 봄나들이 분위기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이번 주말 월영장터 나들이는 어떠세요? 주말엔 월영장터로 놀러오세요. 네, 월영교 인근에 자리한 월영장터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여심을 저격하는 작은 제품들, 아기자기한 제품들, 독특한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즐길거리나 체험거리가 있어서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이 월영교를 배경으로 한 월영장터가 열린다고 하니까 네. 이 주말에 이 안동 쪽으로 여행 계획 세우실 분들 이 월영장터에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는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떠올리면 네.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 그냥 월요병 그냥 없어져요. 그래요. 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먹방 코스를 또 여행지로 삼으면은 더욱 좋겠죠. 네. 예.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대문어 만나러 강원도 고성으로 이번엔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연락이 끊긴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1년 만에 이곳 대진항의 오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장도 좀 신경 썼고요. 머리도 힘껏 올려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긴 다리, 매끈한 피, 완전 제 스타일, 제 이상형. 어떻게 롱다리 그녀 한번 만나보러 같이 가실래요? 자기야! 기환 씨의 그녀를 만나러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드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마을이죠. 예로부터 명태며 청어, 정어리가 아주 많이 잡히는 항구로 유명했는데요. 모처럼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야, 이쪽에 말이죠. 문어가 엄청 많아. 느낌이 그냥 한 몇백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문어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 문어 보여줘, 문어 보여줘. 이거? 우와! 이게 봐, 한번. 우와, 이 빨판이! 야, 이 빨판이 장난 아닌데? 우와! 우와! 와, 저거 봐. 이야! 실한 이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대문어입니다. 와! 야! 아이, 너 어디다가 해야 돼? 아이쿠 저런 짓궂은 이모님께 된통당한 기환 씨. 이런 장난은 에이. 저기로 한번 가보시죠. 저 지금 문어를 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살짝 데친 대문어를 초고추장과 함께. 와. 탱글탱글하다. 아니, 어머니 평소에 어떻게 문어 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여기 문어는 어때요? 여기 문어, 강원도 문어가 최고예요, 최고. 최고다. 네. 드셔보니까 식감이 좀 다릅니까? 네. 그리고 탱글하고 싱싱하고. 이야, 사장님, 우와 저거, 우와, 어우 무거워. 이 몇 킬로짜리예요? 18kg. 18kg? 와, 이게 지금 이 그물 사이로 보이는 빨판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야, 그럼 대문어는 왜 대문어예요? 커서 대문어라고. 커서.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한자 큰 대자 써가지고. 그럼 뭐 대문어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소문어, 중문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규격이? 예. 소, 중, 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진짜 큰 거는 한 몇 킬로 이상이? 한 30kg 나가는 거죠. 30-40kg 나가는 게 있어요. 크기로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대문어. 그 맛이 궁금합니다. 동해바다 호령하던 대문어를 뜨거운 물에서 야들야들 슬쩍만 데친 뒤에 먹기 좋게 큼직큼직 썰어주면 풍미가 일품. 없던 입맛도 다시 돌게 해주죠. 대진항에선 인근 저도오장에서 잡아온 문어며 각종 수산물 경매도 이루어집니다. 25,000원. 뒤에서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좀 내려주시고요. 저도오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인데요. 4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년에 딱 9개월만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하죠. 이곳에서 양식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민들이 잡아올린 펄떡펄떡 싱싱한 자연산만이 식탁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 이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오늘은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경매가 이런 재미가 있었네요.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너무 단란해 보이는 우리 부녀지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까지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2년 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여기 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커지고. 네, 지금 먹을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네. 아이들 체험 효과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문어 먹어봤어요? 맛만 봤어요? 네.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그 쫄깃쫄깃 맛있는 대문어로 초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조물조물 손맛 더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대문어 초밥. 회전 초밥집에서 쏙쏙 골라 먹던 문어 초밥을 이젠 내 손으로 직접. 이거 초밥 장인 탄생하는 건가요? 직접
만들어 보셨죠? 네네. 어떻게 다 드셨네. 싹 비우셨어.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문어가 쫄깃쫄깃하고 정말 잘 삼겨져서 맛있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 뭐 실력은 없는데 이 재료라든가 이 분위기 그리고 이 축제 그걸 한 입 먹는 그런 기분이. 문어와 함께 두 분 애정도 깊어만 가네요. 여러분 제가 개코인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금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코야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코야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네네. 아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좀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줄 서면 되나요? 네. 공짜예요? 3,000원인데. 3,000? 피디님 3,000원 3,000원. 자, 달아오른 틀 위에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큼지막한 문어를 아낌없이 넣어줘야 씹히는 맛이 제대로겠죠. 남녀노소. 야, 일단 문어가 너무 싱싱해 보인다.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아 돌리면 된다. 야무지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타코야끼 본인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네. 일본을 건너가서라도 타코야끼를 먹어보고 싶은. 아직 못 가보셨구나. 아직 안 가봤죠. 아 그래?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는 사이에 노릇노릇 구워진 타코야끼. 가다랑어 포가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아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풀빵에도 풀이 없고 근데 붕어빵에 진짜 문어가 있다. 이건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어디서? 여기 보이세요? 이 문어. 있어. 와 문어가 아주 꽉 차게 들어있네. 실해. 대문어와 함께 즐겨본 봄날의 추억 어떠셨나요? 그 깊고도 풍부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북방 한계선과 불과 1km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어장.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여유롭게 자란 대문어를 기억해 주세요. 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황금어장, 저도어장은요. 1년 중에서 4월부터 12월까지만 어선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맘때 청정 동해바다가 키운 대문어 얼마나 맛있을까요? 눈으로만 보기엔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예, 크기도 정말 크고 맛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문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 싱싱한 대문어 좀 이렇게 먹으면은 월요병이 뭡니까? 예,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외출하기 전에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내리는 곳은 최고 40mm까지 예상되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 늦게야 완전히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안과 당진, 서산과 보령 등 충남 6개 시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하고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전은 2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곳곳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2도, 세종과 대전도 2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 한낮에 20도, 예산 21도, 부여는 22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 중부와 남부 역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100년 후 전하고 싶은 보물이었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5666번님. 행복한 우리 가족 이곳에 살았다는 걸 100년 후에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자손들에게 이렇게 사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5674번님,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가 키우는 아기 고양입니다. 매일매일 소중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같이 오래오래 100년 후에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예. 귀엽네요, 정말. 꼬물꼬물. 7813번님, 제가 63년 전에 태어난 곳을 주말마다 한번 찾아갔다 왔는데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 분이 계셔서 감동이었습니다. 10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추억이 깃든 곳이네요. 그렇죠.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이 오래오래 내 곁에 머물러준다면 더욱 좋겠죠. 맞아요. 6120번님, 지금 현재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족보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족보 중요하죠.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이 족보 자손에게 또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2577번님, 100년 뒤에도 물려줄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역사를 적고 있는 일기입니다. 100년 전에 한 사람의 삶과 고뇌 그리고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남겨주는 게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이거 와. 좋은데요. 예. 또 후손들이 딱 읽어봤을 때, 우리 앞선 세대, 뭐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네. 할아버지 세대는 이랬구나. 이걸 또 간접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말 그대로 역사죠. 예, 그렇습니다. 7658번님, 100년 후에도 전해주고 싶은 것은 직접 쓴 손편지입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매일 써준 편지를 모아서 추억을 선물하고 싶네요. 와, 매일매일 쓰셨어요? 100년 후쯤 되면 이 손편지 굉장히 신기하듯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9801번님,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첩에 레시피를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100년 후에 이 수첩이 자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100년 후에도 뭐 요리 좀 가끔 하겠죠. 네. 예. 자, 3336번님. 저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까지 남은 것은 우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표를 붙여 편지를 썼다는 게 100년 후에는 참 신기한 일이 되겠죠? 예, 네. 지금도 그러겠죠. 신기해하는 친구들 많을걸요? 맞아요. 예. 네. 하도 손편지를 안 쓰다 보니까. 네. 예. 자, 이렇게 많은 또 가족 여러분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100년 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네.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2019 월요 창작극장 입체낭동극 안녕 낭독극 안녕 미스터 로니 크누센이 27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아신극장에서 개최되고요. 제25회 대전 무용제가 30일 저녁 7시 대전 시립연정국악관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독특한 감성의 현악 4중주 공연 파괴근이니가 30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행복한 마술사 버블 마술 공연이 29일 오후 4시 천안 예술의 전당 미술관 앞에서 열립니다. 충남문화재단 기획공연 발레 피터와 늑대가 29일 저녁 7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펼쳐지고 2019 유구 섬유축제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공주 유구 전통시장 광장과 유구 섬유 기념관 일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대전 만인산을 찾아갑니다. 만인산의 명물 호떡으로 허기를 달래고요. 민속박물관에 들러 전통문화를 체험해보겠습니다. 푸른 자연과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만인산.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이 때이른 더위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사계절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지만요. 요즘처럼 때이른 더위에 좀 지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잘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이 대상포진은 이 신경선을 따라서 수포가 생기고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병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해서 면역력도 키워주시고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로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 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